안녕하세요. 기업하면서 알아야 할 R&D 연구개발 정부 지원 사업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에 대한 설명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전략인 경우에는 모두 그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그 전략 분야 모두 99개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대 그 전략 분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바이오, 환경, 에너지. 그래서 모두 9개 전략 분야가 되겠고요. 이거에 이제 참고 자료를 보고 99개의 전략 품목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SM텍 사이트의 기술 로드맵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세부 내용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99개 전략 품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SM텍에서 다운로드 받은 부침 서류에 그 맨 밑에 보면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9대 전략 분야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19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년은 모두 74개였는데 20년부터 모두 99개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자, 기계금속 16개에 대한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12개에 대한 제품들이고요. 기초화학 10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12개, 그 다음에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9개, 그 다음에 반도체 12개, 그 다음에 환경 5개, 에너지 7개 해서 모두 99개의 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그 품목군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기계금속 클릭해서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되고요. 모두 7개, 그쵸? 7개 분야의 그 99개 아이템들을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부장 일반.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원 분야는 그 9대 전략 분야에 모두 99개의 전략 품목 앞에 그 소부장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자유응모 품목 지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모두 이렇게 4개의 분야의 그 품목 지정들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보는 방법은 그 SM텍에서 그 공고문과 함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그때 다 있고요. 그래서 그 항상 그 주어진 그 자료들은 다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부 과제별 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그 내역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그다음에 참고 문서에 대한 부분인데 참고 문서는 지금 간단히 지금 조금 봤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하고도 맞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수출 지향형인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그 다음에 시장 확대형은 700억 원 미만. 그 다음에 민간 투자 혹은 기보 보증 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 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 그 다음에 빅3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자, 이거는 이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매출액이 뭐 얼마 이상 이하 뭐 이랬는데 그래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그 다음에 비대면 서비스인 경우는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는 각각의 그 작용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대응형도 2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제도약은
7년 이상인 기업인데 매출액이 20억 원이 안 돼도, 예, 보통 기술혁신과제는 20억 원이 이상이 돼야 신청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빅3 분야는, 예, 매출액 기준이 없다는 거와 시장 대응형 중에 제도약은 역시 7년이 넘었어도 20억 미만이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소기업은 당연히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강소기업 100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부장 전략 역시 20억 원, 700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 부품 전문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소부장 전략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소부장 일반은 소부장 전략 기술을 보유한, 예, 이 경우에는 그 확인서까지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과 전략이 나누어지는 거죠. 이상으로 그 세부 과제별 유형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엔 신청 자격인데, 예, 공통 자격은 아까 그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매출액을 보지 않는다는 거와 그다음에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게 그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청 자격 볼 때 조심히 이제 체크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세부 과제별 자격은 또 세부 과제별 지원 분야 또는 품목이 또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외에 참여 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 비율, 그다음에 중복성 등 지원 제외 요건 등도 그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거죠. 이 중복성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그 과제가 이미 다른 팀이랄지 또는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유사한 것을 신청한 바가 있으면 중복성에서 체크해가지고 중복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라도 이제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신청하기 전에는 꼭 중복성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제외 사항에는 부침 1을 또 참고하라고 했으니까요. 부침 1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침 1은 그 신청 방법, 미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등 유의 사항. 그러니까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신청 방법에 대한 거 말고 이거 지원 제외 사항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 해가지고 이제 이걸 꼭 신청하기 전에 보시고 내가 신청 자격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부채 비율도 꼭 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엔 신청 기간. 그리고 이게 항상 이렇게 뭐 몇 시까지 이것도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가끔가다 5시까지가 있어요. 예. 어떤 기관은 또 3시까지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보도록 하시고요. 접수 마감이 된 전산폭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마감날 막 서버도 되게 막 느려질 때도 있고요. 막 접속도 안 되는 때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전, 2, 3일 전에는 그 신청 완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신청 완료하고서 또 이제는 검토할 수도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라도 꼭 먼저 일찍, 예,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 잡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추진 절차 및 과제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씩 좀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코로나로 인하여 어쨌든 그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써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공고가 1월에 되고 접수가 2월에 하고 서면 평가를 2, 3월에 하고 그러니까 서면 평가를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안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2, 3월에 서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 검토를 하고 대면 평가가 4월에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 한 달씩 걸린다는 얘기를 아마 그 통합 공고 설명 때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 공고, 2월에 접수, 3월에 서면 평가, 4월에 대면 평가, 그다음에 5월에 선정,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5월에 다 진행되겠지만 가끔은 또 이것도 한 달 걸려서 6월에 진행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매 과정이 한 달씩 걸린다는 얘기.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는 이거 접수해놓고 또 다른 사업을 좀 준비하는 것도 또 기다리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영상으로 발표를 한달지, 또 줌으로 또 질의응답을 한달지, 그래서 많이 그 시스템이 그때그때 기관마다 또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항상 뭐 언제 발표나 이걸 꼭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뭐든지 좀 한 달씩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기술료 징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기술료는 우리가 이제는 이걸 선공 판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최종 평가 완료인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은 부분의 일부분을 우리가 기술료의 형태로 납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한 방법은 또 이제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 기술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제마다 사업마다 그 제시하는 대로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또 이런 사업들 중에는 기술료 징수, 납부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또 기술료가 없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할 때 기술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기술료는 이제 다 성공 판정 받고 나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있죠. 예. 기술료에 대한 것은 이 종합관리 시스템 smtech.go.kr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객 지원 이용 매뉴얼, 시스템 이용 매뉴얼에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M택의 고객 지원의 시스템 이용 매뉴얼에 여기 보면은 이용 매뉴얼이 쫙 다 나와 있네요. 다른 것도 이제는 궁금하신 거 사항이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기술료 8번, 기술료 징수 절차, 또 납부 절차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규정 매뉴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이 시스템 매뉴얼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료 감면이라는 부분도 있네요. 청년 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 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 50%만큼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지금 청년 일자리 때문에 의외로 이 정부 지원 사업 안에도 청년 인력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 기업은 기술 실시 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인 경우에 기술력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시청 조건은 R&D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한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그래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 연구원 그 다음에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청년 인력이 그러니까 군 복무까지 채워서 39세까지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채용 고용 유지 기준은 기술 실시 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 실시 협약 체결 이후 2년까지는 고용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실시 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미 채용되어 있었던 6개월 전에 6개월 이내에 그죠? 그러니까 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도 미리 알고서 인력 채용할 때에도 좀 여기에 맞게끔 인력을 채용한다면 여러 가지 또 도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엔 추진 근거 및 추진 체계를 보면 중기부가 있고요. 여기 이제 기정원이라는 데가 기획 평가 관리를 하는 기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정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거는 전부 다 중기부 사업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도 중소기업이고, 그렇지만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대학연구기관,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가끔 위탁연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하고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기업인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들어가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는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위탁연구개발기관 그러면 대학하고 연구기관으로 주로 많이 알고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도 여기 표를 보니까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나 보네요. 그다음에 문의처 요즘은 전화 걸면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번 없이 1357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좀 실질적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때에는 담당 기관 주로 이제 기정원 담당 부서 전화하는 게 빨리 답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잘 모를 때에는 물어보는 게 제일 시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괜히 여기 직접 그래도 기관에 물어보는 게 낫지 그냥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맨날 그렇다더라 하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거대로 이제는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틀린 답을 줄 수가 있으니까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꼭 여기 전화해서 알아보든가 아니면 규정집 같은 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집 같은 거를 살펴보든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규정집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매뉴얼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잘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 규정을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관에 전화해도 좋고 또 전화가 또 막 복주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규정집을 찾아서 보시면 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보니까 21년도의 규정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곧 올라오겠죠. 그래서 20년도 거를 보니까 20년도 거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통합규정이라는 것도 있고 기술료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술혁신개발사업이니까 이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별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규정에 대한 것들이 좀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21년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게 좀 아쉬운데요. 지금 올해 좀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서식도 변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해서 아마 아직 규정이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오면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규정집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 사업 공고문도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동안 설명한 것을 기초로 하여 다른 공고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